두부 요리하기 전 두부에 물기를 빼주지 않으면 양념이 잘 배지 않고 요리하다가 이렇게 두부가 다 으깨져서 식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부 요리하기 전 어떤 방법으로 물기를 빼야 두부 식감을 살리면서 요리가 더 맛있어질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으로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금을 뿌려주고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여 물기를 빼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두부를 뜨거운 물에 담궈 물기를 빼주는 방법입니다. 물기를 빼고 같은 조건에서 두부를 구워서 먹어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금을 뿌려주고 물건을 올려주면 삼투압 현상으로 두부의 물기가 자연스럽게 빠진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자연스럽게 물을 뺀 방법이라 촉촉함은 살아있고 두부의 맛이 진해졌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키친타올에 두부를 감싸고 1분 3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준 방법입니다. 확실히 시간이 없을 때 이 방법을 쓰면 수분을 제거하는데 확실하지만 맛이 좀 떨어지네요. 세 번째 방법은 뜨거운 물에 잠시 두부를 담궈서 수분을 제거해 준 건데요. 왜 뜨거운 물에 담그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두부는 단백질이어서 80도 이상에서 물에서 수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부의 수분이 빠지게 되고요. 한번 맛을 봐보면 확실히 두부의 수분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두부의 맛도 같이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소금을 뿌려서 물을 빼주는 방법이 두부의 맛을 살리면서 가장 맛있는 요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네요. 자, 먼저 재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부는 너무 굵지도 않고 얇지도 않게 썰어주도록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셔야 식감이 맛있어지고 양념이 고루 배어 맛있게 됩니다. 위에 소금을 조금 뿌려주고 키친타올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2분의 1개 정도를 반으로 한 번 더 잘라줘서 얇게 썰어주셔야 두부랑 같이 꿀떡꿀떡 목에 넘길 수가 있어요. 매콤한 두부 양념 좋아하신다면 고추도 같이 썰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개인적으로는 홍고추도 같이 넣어주는 게 보기에도 맛있고 양념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양념장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볼을 준비해 주시고요. 진간장 4큰술,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입니다. 설탕 1큰술, 깨 1큰술, 마지막으로 참기름 1큰술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두부조림은 고소한 맛에 먹는 음식인데요. 식용유 1큰술에다가 들기름 1큰술을 두른 팬에 두부를 먼저 구워주게 되면 더 고소한 두부가 되는데요. 중약불에서 두부를 부들부들하게 양면을 다 구워주시면 됩니다. 두부가 잘 구워졌다면 이 위에다가 아까 썰어둔 양파 넣어주시고요. 고추도 같이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위에 양념장을 얹혀줍니다. 그냥 물로 조리하게 되면 두부의 맛이 다 빠지게 되면서 맹맹한 두부조림이 되는데 이때는 다시 육수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두부랑 같이 먹으면 단백질 흡수를 돕기도 하고 더 맛있는 두부 양념조림이 완성됩니다. 미리 끓여둔 다시 육수를 싹 부어줍니다. 이때 육수물은 50ml 정도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로 두부조림을 중약불에서 조리하는데요. 2번에 걸쳐서 육수를 넣어주면 자박자박하게 졸여지면서 맛있는 맛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물이 조금 자박자박하게 남아있는데요. 뚜껑을 닫고 조리해 주시면 국물이 조금 남아 밥하고 같이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를 소금으로 물을 빼줘야 두부의 양념이 잘 배고 맛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두부를 다시 육수해서 조리하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 섭취를 돕기도 하고 더 맛있는 두부 양념 조림이 됩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이왕 한 번 먹는 두부 양념 조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더 좋은 레시피 받아가고 싶으시면 농부셰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 두부찌개 해 먹으면 맹맹한 맛이 조금 있지요. 사실 두부찌개는 맹맹한 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걸 넣어주면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농부셰프입니다. 오늘은 두부찌개 해볼 건데요. 먼저 두부 한모 준비해봤습니다. 두부는 이렇게 키친타올에 싸서 소금에 조금 절여주면 물기가 쭉 빠지게 되는데요. 먼저 두부 자르는 팁인데요. 먼저 두부의 반을 잘라주신 다음에 2번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부를 이렇게 길게 썰어줬어요. 이왕이면은 호텔에서 나온 두부찌개 같이 생기면 좋으니까요. 여기 물 300ml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내줄 겁니다. 다시다 넣어주실 경우에는 육수를 내실 필요는 없고요. 멸치는 꼭 전자레인지에 돌려줘서 비린내를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물 300ml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요. 육수를 내주도록 합니다. 멸치의 잡내는 꼭 날려준 뒤 써주세요. 두부에 맛이 쉽게 배기 때문에 비린 맛이 좀 겉돌 수 있습니다. 육수가 끓는 사이에 야채 손질해 줄 건데요. 대파는 2분의 1개 정도 가져왔는데 파를 예쁘게 썰어주도록 합니다. 작은 양파는 1개, 조금 큰 양파는 반 개 정도만 채 썰어주시면 됩니다. 마늘은 2~3개 정도 찹해주도록 합니다. 조금 알갱이가 있어야 풍미가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칼칼한 맛을 원하시면 청양고추 1~2개 다져주세요. 저는 홍고추도 있어서 홍고추 같이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다란 멸치 건져주시고요. 완성된 육수에 두부를 깔아주세요. 새우젓입니다. 3분의 2스푼 정도 국에 넣어줍니다. 새우젓 말고 다른 액젓도 되나요? 말씀해 주시는데 새우젓을 넣으셔야 국물 맛이 깔끔해지고 두부랑 조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1스푼 넣어주시고요. 보글보글 끓게 되면 여기에 파를 넣어줍니다. 마늘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깻잎이었는데요. 이 깻잎을 넣게 되면 찌개의 부족한 맛을 깻잎 향이 조금 채워주면서도 더 깔끔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깻잎이 있다면 한번 넣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깻잎을 숭덩숭덩 잘라서 넣어주세요. 여기서 간을 한번 봐주시고 부족한 간은 국간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부찌개의 핵심은 사실 새우젓과 국간장으로만 간을 한 건데 이런 국물의 간은 2가지로 하는 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 1스푼을 넣어줘서 고소한 맛을 더하고요. 청양고추랑 양파 다진 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빠글빠글 끓여주면 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두부랑 같이 한 입 먹어보면요, 확실히 별다른 양념을 볶거나 지지지 않고 새우젓하고 깻잎으로 포인트를 주니까 정말 깔끔한 두부찌개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두부찌개 해봤는데요. 언제나 좋은 재료로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두부를 고기처럼 먹는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두부는 사찰 음식의 최고의 단백질이라 불릴 만큼 정말 고소하면서도 맛있는데요. 부드러운 두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늘 요리 먹어보면 와우, 두부도 고기 대용으로 먹을 수 있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먼저 부침두부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찌개두부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물기를 많이 빼주시면은 부침두부의 강도가 됩니다. 찌개용과 부침두부의 차이점은 만들 때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 맛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갈 크기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걸 좋아해서 반으로 잘라주지 않고 바로 깍둑 썰기 해줬습니다. 다음은 두부를 키친타올에 올려 물기를 어느 정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부 구매하실 때는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직접 백태콩을 재배해서 두부를 짓는 분들도 많고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매하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리에는 이 부침가루 써줄 건데요. 이 비닐봉지 하나면 골고루 부침가루가 두부에 아주 잘 붙습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부침가루 2분의 1컵을 비닐봉지에 넣고 두부를 넣으신 다음에 막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방이 난리도 안 나고 간단하게 두부 준비는 끝났습니다. 두부강정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채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고추 하나를 송송 썰어주세요. 파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갈라서 송송 썰어주세요. 다음은 볼에 양념해 볼 건데요. 다른 거는 취향이지만 고추장하고 케첩은 꼭 2:1 비율로 만들어주세요. 달짝지근하면서도 맛있는 두부강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소금 0.5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고추장 1큰술입니다. 케첩 2큰술, 맛술 4큰술, 올리고당 4큰술, 간은 간장으로 해줬습니다. 진간장 2큰술. 그리고 이건 유기농 매실청인데요. 넣어주시면 새콤달콤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2큰술. 굴소스입니다. 2큰술. 잘 섞어주시면서
여기에 아까 썰어둔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 양념장 양이 너무 많아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꾸덕꾸덕해져서 두부에 양념이 정말 잘 붙어요. 다음은 두부를 구워줄 건데요. 먼저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약중불에서 기름이 어느 정도 열이 올라오게 되면은 두부를 살포시 올려주세요. 중약불에서 뭉근하게 두부를 익혀주셔야 두부가 잘 부서지지 않으면서 고르게 익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부가 잘 안 익게 되면은 약간 좀 밀가루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다 날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충분히 익게 되면은 준비했던 소스를 넣어주시고요. 약불에서 잘 버무려 주세요. 이때 두부가 으스러지지 않게 살살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잘 버무려 주셨다면은 이런 식으로 빈 접시에다가 두부 강정을 올려주시고요. 대파를 조금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깨를 올려주면 맛있는 두부 강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생대파 맛이 너무 세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파 마지막에 올려서 같이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늘 두부 강정 만들어 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고추장과 케첩의 비율은 2대1 비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를 프라이팬에 먼저 익힌 뒤에 기름을 올려주면 고르게 익고 맛있는 두부를 만들 수 있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농부셰프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